둔산동 동아쌤입니다. 중3 학생 연습장을 보니까 뭐 제일 눈에 띄는 게 등호가 진짜 잘 맞습니다. 등호를 맞추면 좌항과 우항을 이거를 쭈루룩 좌항끼리 우항끼리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 거꾸로 갔을 때 검산이 좋아서 잘 하시는 건데, 문제는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등호를 여기다 잡으면 이 양쪽에다 쓰고 여기가 비고, 그죠? 등호를 어디다 잡느냐에 따라 공간 활용이 다르니까 그 전체 공간 활용도 생각해 보시고, 고등학교 공간 활용으로 생각하면 모의고사 문제집을 한 번쯤 뭐 살펴보든지, 그러면 이렇게 한 페이지 하나밖에 없거든요. 이렇게 공간을 주거든요. 많아봐야 2개 있고 그러는데, 이 공간 활용이 요만큼 공간,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주는 공간만큼에서 계산을 하고, 그러니까 이렇게 바짝바짝 붙이지 않고 공간, 모의고사에서 주는 공간이나 문제집, 내신 문제집에서 주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해 보시면 연습장 활용할 때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. 기준점은 모의고사 시험지라고, 공간 활용은 내신 시험지나. 그 다음에 한 페이지의 문제수를 보면 이렇게 문제수를 보잖아요. 그러면 지금 학생이 풀고 있는 문제의 난이도를 알 수 있어요. 학습 난이도를. 그러니까 문제가 많아. 그럼 많이 계산을 한 건데 난이도는 적은 거고. 근데 이게 한 페이지를 보니까 2개밖에 3개밖에 없어. 굉장히 어려운 걸 하고 있다는 거야. 그러면 이 D면 학습 난이도를 문제수로 포함하기도 하지만, 이 페이지, 연습장의 페이지 수에 몇 문제를 풀었냐에 따라서 그 난이도 수를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연습장을 쭉 펼쳐서 보면서 내가 거기에 많이 문제 풀었다고 아니면 문제수가 적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렇게 난이도 수하고 문제 수하고를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지우개로 지웠더라고요. 이렇게 뭐 잘못된 거를 이렇게 2줄로 긋고 이 흔적을 보면 이 다시 계산한 것이나 계산력 실수나 아니면 내가 실수하고 틀렸던 거나 아니면 머리가 막혀서 고민했던 거, 요것들을 보고 여기서 컨설팅을 해주거나 여기서 또 잡아줄 수 있는데, 이걸 다 지워버리잖아요, 지우개로. 그러면 다음번에 시험 볼 때 이 지우개로 지운 부분에서 또 실수했을 때 잡을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샤프로 쓰고 연필로 쓰기도 하지만, 볼펜으로 써도 무방하다는 게, 쓰다가 틀리면 쭉쭉 긋고 여기서부터 한두 줄 비워놓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계산을 해나가거든요. 그러면 이 한두 줄에다가 나중에 요거에서 내가 왜 실수했을까, 이렇게 하면 실수 안 한다, 그리고 실수하는 거에 대한 개선 대책을 써주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문제에서 반복적으로 내가 계산 실수를 하는구나 라는 걸 찾을 수가 있는데, 지우개로 찌우니까 그게 찾기가 힘들었어요. 자, 또 하나 특징은 이렇게 문제 사이에 줄을 쳤는데, 이거는 이제 깔끔하게 정리하는 성격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, 빨리 질 때는 이거 자대고 쓰는 것까지 귀찮아해서 이걸 2줄 정도를 비워요, 공간을. 이거 그냥 연필로 그런 거. 연필로 긋잖아. 근데 굉장히 이게 이 연필로 긋는 것도 성의 있게 한 거야. 그러니까 본인의 특성이야. 근데 이거를 안 긋고 한 2줄 정도 붓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고, 이렇게 공간을 비면 이 2줄 정도 사이를, 문제마다 2줄 정도의 사이는 비워놓으라,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왜 그러냐면 연습장에다가 빡빡하게 붙여서 써버리면 나중에 이걸 한눈에 보고 한눈에 봐야 되는데 안 보일 때가 있어요. 이건 줄 쳤으니까 보이잖아요. 근데 만약에 줄을 안 주면 이렇게 공간을 비워둬야 되는. 예를 들어서 어떤 긴 문제를 풀면 문제를 간단하게 요약하고 이렇게 풀 때 하나의 개념을 이용해서, 여기 나온 조건, 1번 조건을 이용해서 풀었으면 여기 한 줄을 비고 또 풀고 이렇게 그룹 이렇게 풀어버리잖아요. 그럼 4개의 개념을 이용했다는 거예요. 그럼 하나의 개념은 여기 개념 안에서의 이 계산 과정을 이렇게 검토를 할 수 있다는 거지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어로 치면 이런 전체 지문, 문제가 있는데 이걸 형식 단락으로 하나, 둘, 셋, 넷 이렇게 내용 단락으로 4개로 나눌 수 있다는 거지. 그러면 나중에 이 블록의 연결고리나 연결 과정이 많이 암기가 되면 긴 문제들을 푼다는 거지. 그런데 그런 것처럼 한두 줄 정도의 공간을 비워놓으면 된다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계산만 있어서 어떤 건 간단하게 문제를 요약하면서 생각하고 조건 표시해야 되는데, 지금은 간단한 문제를 풀 때는 그렇게 안 써도 되거든요. 그런데 굉장히 머리가 좋은 거야, 암기는. 그걸 문제를 쓴 다음에 계산하기 시작하고 뭐 할 때, 뭐 이런 거는 문제를 쓴 거랑 마찬가지지만, 어떻게 이제 긴 문제들이나 풀 때나 이런 거 풀 때는
조건이나 이것도 계산이면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보면 엄청 긴 문제들을 보면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요약하는 능력 자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쓸 때 요 문제가 이렇게 길게 되면 하나, 둘, 셋, 네 개의 조건이잖아요. 그러면 이 문제를 쓸 때 여기서 네 줄로 여기다 조건을 하나, 둘, 셋, 네 개를 쓰면 이게 1, 2, 3, 4의 조건이고 이게 네 단락이 돼야 돼요, 나중에. 그래서 이 조건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으면 이 조건들에서 필요한 공식들이나 생각들을 여기다 써본 다음에 이렇게 풀어도 되고 나중에 복습하기가 좋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그림 크기는 조금만 더 키웠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지금은 상관이 없거든요. 중학교 3학년 때 상관없는데 고등학교 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긋는 게 되는데 여기에 점을 찍어야 돼요. 요 안에다가 요 빗금 안에다가 이 점의 개수를 계산을 해가지고 또 해야 되는 문제가 30번에 나오거든요. 쪼마랗게 그리고 버릇한 애들은 이 개수를 잘못 써요. 그래서 다시 그리고 막 그래요. 이해되셨죠?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림 크기도 한 번쯤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림 빨리 그리는 거, 그림을 정확하게 별도의 공간에다가 빨리빨리 그릴 수 있는 거를 연습이 돼야 될 것 같고,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교재의 번호, 이렇게 교재의 번호일 수도 있는데 이 앞에 총 문제수 내가 뭐 일주일 동안에 일주일씩 끊어도 되고 열흘씩 끊어도 되고 총 문제수 일주일 동안에 몇 문제를 폈는지 확정하면 3번하고 134-10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. 이렇게 문제수도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나중에 간간히 사이사이에 이게 몇 페이지쯤에 내 교재에 몇 페이지쯤에 있는 문제인가도 써놓는 것도 해설을 만약에 찾아봤잖아요. 이거를 그러면 해설이 몇 페이지인지 이렇게 간간히 써놓는 것도 팁이 됐어요. 빨리 찾을 때. 어쨌든 총 문제수도 좀 계산을 해야 되고 이거만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교재 확인 번호를 써야 되는 게 있고요. 다음에 좀 아까운 거는 이걸 전부 보면 요거에 대한 포인트를 한 번쯤 이렇게 점검했으면 다음번에 이 문제를 풀고 이 문제를 풀었잖아요. 이렇게. 그러면 뭐 간단한 계산은 상관없는데 이 문제의 특징이나 포인트를 어디다가 만약에 기록을 해놓은 게 있었다라면 다음번에 그 빨갛게 기록한 포인트만 따로 쭈르륵 쓰면 소개념 노트가 되거든요. 이거를 다 끝났을 때 아까운 거야 이걸 버리기가. 그러면 문제를 풀었어. 푼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여기다 빨간색으로 파란색으로 간단하게 요 계산 과정 아니면 요게 이 문제의 아이디어였어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으면 나중에 이 별들만 소개념 노트에다 다 모으면 굉장히 수학적인 내 자산이 되거든요. 자, 다음에 어쨌든 계산 확인이 어떤 실수를 했는데 확인이 불가해요. 너무 퍼펙트하게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맞은 거야.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체크한 게 틀렸다 그러면 왜 틀렸는지를 이걸 어떤 계산을 해서 어떤 사소한 계산을 해서 사소한 실수를 해서 틀렸는지를 거기다 써놓든지 했으면 하는 게 체크 문제예요. 그러니까 틀린 거는 체크를 쳤습니다. 그러면 왜 틀렸는지, 어느 부분을 틀렸는지, 그거 틀리면서 어떻게 계산하려고 나는 생각했는지 이렇게. 자, 어쨌든 날짜가 없으니까 공부 양이 계산이 불가해요. 이걸 얼마간의 시간에 풀었는지, 하루에 얼마큼씩을 나갔는지, 그걸 풀면서 몇 분의 시간을 썼는지가 불가능하다고 계산이. 여기 시간이나 아니면 뭐 3월 15일 09시부터 그래서 끝나고서 여기서 여기까지 끝났으면 끝났을 때 여기다 여기까지 풀었으면 3월 15일 11시 이렇게 써놓으면 계산이 되거든요. 이거 45분 다 재고 하는 거. 45분씩. 오케이. 그러면 뭐 이렇게 시간이 어쨌든 본인한테 이제 얘기 듣기 전에는 계산하기 불가능했어요. 이게 얼마큼 걸리는지, 체크도 왜 됐는지.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하면서 뭘 생각을 해보시면 또 더 좋냐면 어떤 계산은 내가 실수를 하나도 안 하면 그걸 암산으로 압축을 하는데 내가 실수하는 과정이 꼭 생기거든요. 사람이니까. 그러면 그거는 한 단계를 더 벌려서 계산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약분을 안 한다거나 내가 약분이 잘 안 되면 통분이 안 되면 한 번 더 써준다거나 이렇게. 그러니까 항상 이 계산 과정 속에서 압축해야 될 것 아니면 건너뛰고 내가 압축 안 해도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나눠 놓으셔야 실전 시험 볼 때 팍팍팍팍 압축돼서 계산을 할 수도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근해 공식을 외운 다음에 아니면 인수분해 공식을 외웠는데 변형 공식을 외우면 따로 뭐 이걸 바로 쓰면 되잖아요. 변형 공식을. 근데 이걸 못 외우고 이게 까박까박하면 이걸로 써놓고 이걸 다시 변형한 다음에 이걸로 계산하기도 하고 있잖아요.
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 변형공식을 할 때 내가 실수를 하게 되면 일부러라도 이걸 한 번 더 쓴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좋잖아요. 그러니까 이 계산 과정을 스스로 점검해봐야 된다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또 신기한 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이제 한 번을 다 봤는데 틀린 문제가 있으면 한 번 더 풀어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틀린 문제를 체크는 해놨다고 쳐요. 틀린 문제는 그때 다시 푸는 느낌이 없어요. 일정 시간 이상 공부를 했을 텐데 근데 문제는 이게 거의 뭐 95점 이렇게 맞으면 한두 명밖에 안 되니까 기억하고 그래서 95점 이상 나오면 뭐 그렇지만 60점 70점 맞을 때는 이렇게 반복해서 풀는 게 애들한테 보이거든요. 근데 그게 없어서 이게 너무 스무스무하게 쉽게 잘 맞히면서 넘어간다. 아니, 그러면 안 되지. 잘하는 거지. 잘하는 건 좀 어쨌든 조금 더 난이도 위에 있는 난이도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긴 계산의 개념별 보면 아까 이런 데 보면 어떤 문제는 이렇게 길게 계산하잖아요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한다면 이게 한 문제 두 문제인가요? 아닌가? 이거 두 문제? 따로. 따로. 아니 요거랑 요거 같은 거예요. 같은 거? 아니, 요거 따로, 요것도. 두 개. 이렇게 되면 뭐 상관없겠네. 근데 기른 걸 보면 어떤 거는 이것도 계산하고 또 다른 걸 해서 또 계산하고 그러면 개념과 개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붙이는 게 맞아요. 그래서 여기까지. 그런데 요걸 가지고 또 여기 계산을 하게 되면 한 줄 정도 비워야 된다는 거죠. 형식 날락으로. 어쨌든 긴 계산할 수 있는 거 공간 구분도 해야 되는데 진짜 잘하는 거는 별도 계산 옆에다가 옆 공간에 딱 끊어서 딱 잘하네요.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이렇게 계산 난이도로 봤을 때 중하위 그러니까 중상위를 하나 더 병행해서 풀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해요. 왜 그러면 꾸준히 풀고 차근차근 풀고 다 맞춰나가고 지우개 흔적 보니까 어떤 부분은 체크해 나가면서 나가고 해나가는데 전반적으로 연습장만 봐서는 그래요. 중상위 문제집을 한 주에 일정 시간 문제 풀어서 쉬운 거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무난하게 나가는 거랑 어려운 거랑 이렇게 병행하면서 나가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쭉 무난하게 나갔다는 거죠.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연습장 사용할 때는 분량 계산이 힘들고 지워버려서 오류 계산이 힘들어서 공반 날짜 표시하고 총 시간 좀 표시해서 그 다음에 지우개를 지우더라도 지웠다면 오류의 원인은 정확하게 다른 색깔로 볼펜으로 안 지워지게 써놔서 나중에 이 오류의 원인들을 반복해서 보면 분명히 중복해서 생기거든요. 그 다음에 아깝다는 거예요. 소개념을 추가 정리해서 기록할 만한 걸 해놓으면 이 연습장을 다시 활용할 텐데 라는 생각도 한 거고 그 다음에 틀린 문제 처리 이렇게 체크해놨는데 이 처리가 불분명해서 이걸 다시 풀었는지 이걸 어떻게 했는지 이걸 추가 문제를 풀었는지 이 문제가 불명확해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노트를 너무 잘 썼어요. 퍼펙트하게 막 노트 정리한 거 퍼펙트한 잘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연습장 이거 푸는데 퍼펙트하게 잘 썼어. 그러면 조금 이걸 거칠게서라도 조금 양을 더 나가거나 조금 이게 좀 부족하더라도 좀 더 어려운 걸 풀거나 하는데 보통 때 쓸 때도 이렇게 쓰죠. 너무 잘 쓰니까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상위 2등급 2.5등급 2등급 되는 애들까지는 이거 가지고 그대로 이런 식으로 쓰라고 샘플로 하긴 제일 좋아요. 근데 그 전체적으로 그 상위권의 문제를 짚어줄 만한 문제들이 저기 이 오답 이 연습장에 있었으면 이런 문제는 이런 스타일로 정리하셔야 되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런 문제는 추가로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. 근데 이렇게 할 수는 없었어요. 이게 문제 전체 난이도라서 상황이. 근데 쓰는 건 잘했어요. 본인 최고 장점이 뭔지 아세요? 이게 등호 맞추는 게 되게 힘든데 등호 맞추시는 거. 그 다음에 이게 문제를 줄치면서 깔끔하게 다 정리되는 거. 그 다음에 이거 전체를 했을 때 공간을 예쁘게 쓰는 거 이게 다 딱딱딱딱 나눠. 근데 이걸 더 추가로 뭐 하고 공부하고 계산하고 이렇게 좀 정리해놓고 한 거는 쉽지 않았어요. 이제 본인 누적 기록부 썼을 때 깔끔하게 잘 써놨잖아요. 일주일 거를. 여기다 추가로 이제 내가 막 강요하잖아요. 자꾸 네가 이걸 가지고 개선할 거나 고칠 거나 의문점 좀 추가로 쓰라고. 그런 거. 그러니까 이 연습장에서도
그런 느낌이 됐어요. 자기가 본인이 쓴 학습 누적 기록부처럼 깔끔하게 딱 표로. 이 정도면 됐잖아요.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치열하게 했고, 감동하고 하고, 아니면 뭔가 문제점을 예민하게 찾아놨고 하는 느낌이 조금 덜 든다는 거죠. 왜 그거냐? 지우개로 이렇게 퍼펙트하게 다 지워서 맞는다만 써있어. 그러니까 봐줄 수 있으면 날 것으로 틀린 계산 과정까지 다 그대로 있어서 그걸 가지고 살펴보면 네 계산 과정에서 요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. 이거 다음에 너 이렇게 통분할 때 일부러 이거 다 쓴 다음에 이거 했으면 좋겠어. 여기다 써갖고 그냥 속으로 2, 3, 6 하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. 문자 할 때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런 걸 찾는 거는 쉽지 않았어요. 너무 깔끔해서. 네, 이 정도 하겠습니다.